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4일 오후 1시입니다. 2019년 11월 7일에 있었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와 법무부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의 북송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되니까 위법성을 인정한 것인데, 이것은 위법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죠. 따라서 불법으로 끌고 가고 불법으로 구금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형량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가혹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출입국 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통일부 역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 주민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 이탈 주민법에 대해서도 추방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 이탈 주민법 구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 법령은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민들을 탈북자로 볼 수 없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은 어제 열린 흉악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북한 이탈 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조계에서 지적하듯이 아전 인수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입을 열면 열수록 그 거짓성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전 인수다, 해당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면서 지원 법률을 북송 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어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탈북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판단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하여 국내 형법을 적용하는 속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어민들의 살인사건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영해인 동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해서 여기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기소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안인데, 문재인 정부 때의 통일부와 윤석열 정부 때의 통일부 의견이 다른 것은, 윤석열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문재인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필요하면은 자기가 상전처럼 모시는 김정은을 위해서 법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법무부와 통일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으니까 그동안 일어난 이와 관련된 사안은 불법 행위라는 것이고, 이 불법 행위로 북한
어민 두 사람이 송환되어서 북한에서 처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벌할 것이냐 하는 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변이 취한 조치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법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 침해를 규탄해 왔고 2014년부터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해 왔다. 북한은 고문 방지 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이므로 여기에 귀순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하여 북한 반인도 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한편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 북송은 자신이 한 것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뭐 이게 맞겠죠. 이에 한변은 탈북민 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남용 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한다고 했습니다. 형사고발. 그래서 오는 월요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2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온 것은 반인도 범죄자에 대한 국제적 응징을 의미하는데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고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더니 반인도 범죄자와 공모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제 혐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죄에서 어느 부분을 적용하느냐 한변 측에 물어봤더니 살인 방조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방조죄라는 것은 북한으로 두 사람을 돌려보내면은 처형될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했다 이거죠. 살인을 방조했다. 저는 살인을 교사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관계나 이런 걸로 미루어 살인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자꾸 인권 변호사, 민주투사를 자처해 왔는데 그 거짓성이 국제적으로 이제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글을 수십 장 쓰는 것보다 사진 하나가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이틀 전에 공개된 사진은 도살장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소를 끌고 들어가서 도살하는 딱 그 장면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살인자는 살인에 처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모든 정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을 사지로 보낸 사실상 사형 선고한 거죠.
사형 선고한, 그 사형 선고한 게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것 같으면 몰라도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짓을 한 문재인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에 대해서도 두 어민이 북한에서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게 정의 구현입니다. 감사합니다.